5장 솔로 성장 모형입니다. 우선 이제 4장 생산 모형에서는 1인당 GDP의 차이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생산성의 차이에서 일부 비롯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스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1인당 GDP의 차이를 국가 간에 혹은 뭐 한 국가 내에서의 1인당 GDP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A와 K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주로 4장에서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생각해 보실 만한 것은 우리가 두 국가 사이의 1인당 GDP를 비교했지만 이건 마치 한국의 현재와 한국의 과거의 한국과 현재의 한국을 비교하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4장의 생산 모형에서는 이제 각 나라마다 1인당 자본 스탁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본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본시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본의 공급이 K바와 같고 기업들은 자본의 한계 생산을 자신의 수요 곡선으로 갖기 때문에 이만큼의 자본을 투입한다. 자본의 가격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자본 투입량 K바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자본의 공급이 혹은 자본의 공급량이 K바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 K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 왜 어떤 국가의 자본 스탁이 K바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바로 5장 솔로 성장 모형에서 볼 내용입니다. 나라마다 어떻게 K바만큼의 자본 스탁을 축적할 수 있었을까?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5장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렇다면 국가마다 A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왜 국가마다 A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가 6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6장에서 우리가 볼 내용이고요. 주로 5장에서는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왜 발생할까? 왜 어떤 국가는 K바를 많이 축적할 수 있었고 왜 어떤 국가는 K바를 조금밖에 축적하지 못했을까? 가 바로 솔로 성장 모형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모형을 설명을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4장에서 생산 모형에서 봤던 그런 커피를 만드는 그런 기업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마이닝 철을 생산하는 그런 경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닝 경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마인랜드. 철을 캐내는 광산과 제철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인랜드의 국민들은 광산과 제철소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분이 모두 똑같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마인랜드의 국민들은 모두 광산에서 철을 캐내는 일에 종사하거나 혹은 제철소에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가로 임금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철거를 받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 철거는 소비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철을 먹을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철을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로 받은 철근을 이제 모두 소비할 필요는 없겠죠. 일부를 비축을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광산의 여러 그 설비들, 철로도가 있을 것이고, 카트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노후가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목적으로 철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철소도 마찬가지겠죠. 제철소를 증축하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그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거나 이럴 때 또 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을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도 있지만 또는 소비하지 않고 이것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랜드의 모든 사람들은 복제인간과 똑같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인랜드의 모든 국민들의 숫자는 L로 일정하다고 하고요. 시간이 변해도 사람들의 숫자는 늘거나 줄지 않고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변화 혹은 뭐 워크포스 노동자 숫자의 변화는 없습니다. 뭐 그냥 변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요. 인구 증가율이 뭐 1%다, 2%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데 뭐 가정하더라도 이 컨텍스트의 메시지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앞서 사용을 했던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Y는 어떤 것이고 K는 어떤 것이고 L은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모형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시면 생산되는 것은 반드시 철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에 투입되는 K라고 하는 것,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철일 것입니다. 뭐 광산이나 혹은 뭐 광산의 여러 설비라든가 제철소의 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철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L은 그냥 노동이겠죠. 그렇죠? 뭐 노동 시간 뭐 다 좋습니다. 사람들의 숫자 여기에서는 인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산 활동에 종사한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A는 총 요소 생산성 일정한 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K도 철이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것도 철입니다. 같은 물론 이제 L은 철이 아니죠. L은 노동입니다. 우리가 앞서 했던 간단한 1인당 GDP 계산하는 거니까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로부터 우리가 앞서 표현했던 동일한 1인당 GDP와 총 요소 생산성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에 대한 식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스몰 k가 1인당 자본 스탁 그 다음에 스몰 y가 1인당 GDP가 되겠죠. 지난주에 이제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자본 스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본 스탁이 뭐냐? 이건 그냥 자본을 측정하는 측정하는 용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구 좋죠, 가구. 물 뭐 이런 가구 이런 거 있잖아요. 워터 물이나 가구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수량을 셀 수 없잖아요. 이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영어로 된 워터 이거 셀 수 없잖아요. 원 워터, 투 워터 이런 거, 투 워터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니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나요? 퍼니처? 스펠링을 잘 몰라서. 가구도 마찬가지죠. 원 퍼니처, 투 퍼니처스 이렇게 카운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카운트하느냐? 그래서 물 하나, 물 두 개 이렇게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물 스톡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치킨 스톡하고는 다릅니다. 가구도 마찬가지죠. 가구 하나, 가구 둘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단위로 표현한 가구가 바로 가구 스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도 마찬가지겠죠. 자본 하나, 자본 두 개 이렇게 카운트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의 형태도 다양하죠. 물보다는 가구가 훨씬 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가구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뭐 책상, 뭐 식탁, 의자, 뭐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뭐 침대, 뭐 그 다음에 저기 옷장부터 시작해서 매우 다양한 그 가구들이 있는데 그 가구들을 가구 하나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 가구가 무슨 가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구 스탁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마치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듯이 가구 스탁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화폐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를 화폐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도 가구가 있고 여러분 집집마다 다 가구가 있잖아요. 그 가구의 총량을 이제 화폐로 측정해 놓은 것을 가구 스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가구는 모두 뭐 20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00만 원 어치의 가구가 우리 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다 들어가겠죠. 책상, 뭐 식탁, 의자 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 스탁이 바로 그거죠. 그렇죠? 자본이 형태가 다양하고 유형도 다양한데 그걸 다 화폐로 측정을 해서 측정 가능한 단위로 바꿔 놓은 것이 자본 스탁입니다.
뭐 니네 집에 가구가 모두 몇 개니라고 하면 도대체 질문이 잘못된 거잖아요. 니네 집에 가구가 몇 개니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니네 집에 침대가 몇 개니, 뭐 니네 집에 책상이 몇 개니는 가능한 질문이지만 가구가 몇 개니. 그래서 이걸 이제 메이크 센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 집에 가구 스탁이 얼마니라고 물어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본이 얼마니라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자본 스탁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건 가능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해에 생산된 모든 철근을 Y라고, 이제 기간을 1년이라고 이제 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보통 우리가 한정해야 되니까요. 한 기간이 1년입니다. 가장 그 단순한 형태의 기간 설정이에요. 보통 이제 그 경제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경제 성장에서는 보통 한 기간을 1년 정도로 보고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한 5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길게는 10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5년, 어떨 때는 3년, 뭐 10년 이렇게 보느냐? 그러니까 분석하고 싶은 기간이 뭐 나는 지난 500년 동안의 그 산업혁명 이후의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을 보고 싶다 그러면 보통 이제 모형을 만들 때, 지금 제가 모형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모형을 만들 때 한 기간을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로 잡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요. 만약에 나는 뭐 지난 한 50년 동안의 경제 성장을 보고 싶다. 그럼 한 기간을 한 1년 정도로 잡는 게 좀 메이크 센스 하겠죠. 왜냐하면 연 단위의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중간시험 이후에 경기 변동과 관련된 이야기는 보통 그 한 기간을 분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그때 가서 하죠. 생산된 철근을 Y라고 표시를 하고요. 모든 철근을 소비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다. 먹거나 녹여서 마실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제철소나 광산의 설비를 뭐 개보수하는데 개보수라는 것, 혹시 제가 이제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요. 얘기를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이제 확실히 그 좀 이렇게 어떤 단어들을 되게 생소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개보수는 고치거나 뭐 이렇게 개량하거나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수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수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보수는 그냥 메인티넌스의 의미예요. 임프루브 하거나 뭐 메인티넌스 하거나 이런 개보수라고 합니다. 네, 얘기해놓고 나니까 좀 이상하네요. 있는 말입니다. 개보수. 개보수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사용할 수도 있고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정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로 수출되거나 대외 부문이라고 하죠. 대외 부문과의 거래를 따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G도 없고 NX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출 측면에서의 GDP 이야기를 할 때 생산된 것을 민간 부문이 소비하거나 투자하거나 그 다음에 정부가 사용하거나 대외 부문과의 거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마인랜드라고 하는 경제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고 대외 부문과의 거래를 하지 않는 경제다라고 한다면 생산된 철근은 반드시 민간 부분에서 소비를 하거나 민간 부분에서 투자를 하는데 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출 측면에서의 GDP고요. 생산 측면에서의 GDP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가정하겠다는 것이죠. 이 두 개를 보지 않겠다. 그럼 생산된 것은 반드시 민간 부분이 다 소비를 하거나 뭐 녹여서 마시거나 아니면 뭐 개보수를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걸 이제 거꾸로 한번 써보죠. 이렇게 이게 생산이고요. 이게 일종의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 및 투자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옆에 저희 집 개가 있는데 개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내서 생산된 것은 소비 혹은 이제 투자와 같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부등호를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같다는 건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생산 측면에서의 GDP가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반드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부등호는 또 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일종의 자원 제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시경제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지출이 반드시 소득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 여러분 각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뭐 하루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지출액은 여러분의 소득보다 물론 이제 빌린 돈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소득은 빌린 돈 다 포함해서입니다. 다 포함해서 이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뭐 남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남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면 남긴 것은 모두 다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남길 이유는 없겠죠.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남기지 않겠죠. 적게 이렇게 사용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겨봐야 뭐 그냥 버리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렇겠죠. 잠시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한다면 이건 자원 제약식 resource constraint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제약식의 의미가 있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 제약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생산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거나 더 많이 투자할 수 없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resource constraint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 제약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산함수를 1인당 자본 스탁, 1인당 GDP로 표현한 것과 같이 자원 제약식 혹은 resource constraint 혹은 생산 측면에서의 GDP가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라고 하는 식도 1인당 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y는 c 플러스 i 양변을 똑같이 l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y 나누기 l은 우리가 small y라고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c 나누기 l을 우리가 small c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small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I 나누기 L도 small i라고 불러보죠. 그래서 1인당 GDP는 1인당 소비 더하기 1인당 투자. 1인당 소비고요. 인당 소비. 얘가 바로 1인당 투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와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뭐 생산된 것 가운데 일부는 소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부는 이제 투자가 되겠죠. 정부와 대외 부분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얼마만큼을 투자할 것인가. 사실상 이건 뭐 한 국가 경제 내에서 여러 가게들이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이러한 사람들이 각자 뭐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고 일부는 또 저축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의해서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50%는 소비하고 50%는 저축을 해라, 50%는 뭐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가 이제 얼마만큼을 소비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그 결과물로 나오는 거겠죠. 여기에서는 편의상 솔로 성장 모형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비율 소비를 하고 일정 비율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정이고요. 전체 사실 이거 다시 한번 써보죠. C 플러스 I 이건 이제 우리가 1인당 변수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가 S만큼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를 비율입니다. 나머지 1-S만큼을 소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투자는 S 곱하기 Y 뭐 S가 0.3이라고 한다면 0.3만큼 Y의 0.3만큼 0.3이라고 말하고 0.7이라고 썼습니다. 0.3 30%만큼을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70%를 소비에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S의 Y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를 뭐 투자율 혹은 저축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S는 뭐 saving rate이라고 불러도 괜찮고요. 또는 뭐 investment rate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소득 가운데 혹은 전체 GDP 가운데 얼마만큼 몇 퍼센트를 투자하는가. 이건 말씀드렸듯이 경제 내에서 뭐 기업과 그다음에 가게가 각자 얼마만큼 뭐 쓸지를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그 결과물로 사실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한 30% 정도 되더라. 혹은 S만큼 되더라. 이렇게 가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투자와 소비도 다 L로 나누어서 1인당 변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L로 나누어 주면 1인당 투자는 S 곱하기 1인당 GD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L로 나누어 주면 1인당 소비는 1-S의 1인당 GDP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성장 모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퀘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 혹은 law of motion이라고 하고요. 그 이제 물리학에서 가끔 나오는 이제 운동 법칙하고 이제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비슷한 개념들이 사실 경제학에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 스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요. 우선 슬라이드에 내용들이 대체로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한 기간이고요. 한 칸이 한 기간입니다. 편의상 뭐 t라고 한번 해보죠. t 플러스 1기, 뭐 t 플러스 2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t기 초에 자본 스탁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KT만큼의 자본 스탁을 t기 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KT가 뭐냐? t기 초에 제철소의 어떤 가치, 제철소에 투입된 자본, 그러니까 철의 양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또 화폐 가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철소의 가치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광산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철로라든가 카트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있겠죠. 광산 내부에도 그것의 화폐 가치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t기 초에 예를 들면 2023년 1월 1일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KT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걸 바로 생산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Y를 생산하는 것이죠. Y는 우리가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T는 생략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생산함수가 있습니다. L은 이제 2023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만큼 노동을 투입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다 T를 갖다 붙이면 우리가 이 KT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L도 있겠죠. 노동을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 철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만큼의 철이 생산이 됐다고 한번 해보죠. T기에 YT만큼을 생산했습니다. KT를 이용을 해서 이제 YT를 생산한 거예요.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투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부는 소비를 하고요. 일부는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투자가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IT는요. 이 투자는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제철소를 증축하거나 혹은 개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광산에 노후된 설비들을 교체하는 데 투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본 스탁이 IT만큼 늘어나는 것이겠죠. 자, 이제 요 얘기를 하기 전에 T 플러스 1기 초에 한번 가보죠. 여기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2024년 1월 1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의 자본 스탁을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호로 KT 플러스 1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때의 자본 스탁이 KT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죠. 기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 초에 자본 스탁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이번 기 초에 자본 스탁이고요. 이건 다음 기 초에 자본 스탁이라는 의미이죠. 자, 그러면 다음 기 초에 자본 스탁은 어떻게 될까? 이번 기의 자본 스탁에다가
이마만큼의 자본을 추가로 늘린 거잖아요. 물론 이제 마모가 된 건 제가 다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자본 스탁이 전혀 마모가 되지 않고 전혀 파괴가 되지 않고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음 기 초의 자본 스탁은 KT 플러스 1은 우리가 이번 기 올해 초에 가지고 있는 자본 스탁에다가 추가로 투입한 거 IT만큼, 이것도 철이니까 얘도 철이고요. 얘도 철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기 초의 자본 스탁을 이번 기 초의 자본 스탁에다가 이번 기에, 그쵸, 2023년에 새롭게 증축한 거, 죄송합니다. 증축한 것을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투입이 되면 일정 비율 마모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지어놓고 임대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뭐 부동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점점점 노후가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주택도 다 노후가 되고, 그 다음에 생산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가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져요. 일반적인 주택보다 생산 설비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감가상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술 발전 때문에. 그 다음에 공장을 하루에 뭐 20시간 가까이 가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계는 마모가 되게, 사람도 저도 보세요, 늙어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기계도 마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자본이 마모가 되겠죠. 마모가 되는 자본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정 비율 마모가 된다. 여기서 마모는 뭐 wear out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이걸 보통 우리가 de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용어는 이제 wearing out 되는 거죠, 그렇죠? 마모가 되는 것이고 나이가 없어지는 것이고,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depreciation이라고 해요. 자본 스탁이, 자본은 마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마모가 될 것인가? 보통은 뭐 애매하니까 일정 비율 마모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뭐 10%면 10%, 5%면 5%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델타라고 써보죠. 델타가 그리스어의 D에 그러니까 알파벳 D를 델타라고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리스어에서. 델타만큼 마모가 되는데, 이건 마모율이고요. 또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걸 감가상각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회계 용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률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비율 자본 스탁이 마모가 된다. 그러면 10%면 10%, 뭐 5%면 5% 마모가 되니까, 그러면 마모가 된 자본 스탁은 얼마만큼일까?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어떤 기계를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1억 원짜리 기계를 1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10% 마모가 된다면 얼마만큼 마모가 된 것일까요? 그러면 1천만 원 마모가 된 거죠, 그렇죠? 좀 더 계산이, 단위가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100억 원짜리 기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사용을 했더니 10% 마모가 됐어요. 그럼 마모가 된 것은 100억 원에 10%를 곱해서 1억 원만큼, 10억 원이군요. 10억 원만큼 마모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잔존 가치는 이걸 뺀 90억이 될 거예요. 이런 식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모가 된 자본 스탁 10%가 바로 감가상각률이니까 10%를 곱한 것이 바로 마모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잔존 가치겠죠.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본 스탁의 가치에다가 델타를 곱한 것이 마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곱하기 100억 원이 바로 이 값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존 가치는 1 델타에다가 100억 원을 곱한 것이 바로 90억 원 잔존 가치가 되겠죠. 나머지. 그래서 여기에서 마모가 된 자본 스탁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감가상각률에다가 KT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 초의 자본 스탁에다가 감가상각률 델타를 곱하면 이게 이마만큼이 마모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델타의 KT만큼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K가 한 기간 동안 1년 동안 생산에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이 마모가 되냐면 요마만큼이 마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마만큼이 줄어든 것이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기간 동안 생산을 YT만큼 했고요. 일부는 소비를 하고 S만큼이겠죠. 투자율, 저축률. 나머지 죄송합니다. 1-S만큼은 소비를 하고 S만큼을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자본 스탁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기 초에 T 플러스 1기의 자본 스탁은 모두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다 더한 것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KT가 이번 기 초의 자본 스탁인데 생산에 투입되고 나면 델타 KT만큼이 사라졌으니까 남는 게 연말에 가면 요만큼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잔존 가치가 1-델타의 KT만큼만 남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IT가 제로라고 한다면 다음 기 초의 자본 스탁은 잔존 가치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T 플러스 1이 제가 KT, IT,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죠. 얘는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마모된 것이니까요. 델타가 감가상각률이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KT가 생산에 투입이 됐는데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더해보면 1-델타의 KT가 돼요. 그러니까 다음 기 초의 자본 스탁은 마모되고 남은 것, 잔존 가치 밖에 없는 것이죠. K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솔로 성장 모형에서는 매 시점 일정 비율만큼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프라임은 다음 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임이 없는 것은 이번 기고요. 프라임이 있는 것은 다음 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자본 스탁은 어떻게 이제 변화하냐면 이렇게 변화해요. 이게 바로 다음 기죠, 그렇죠? 이게 이번 기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 초의 자본 스탁, T기 초 자본 스탁이고요. 얘가 생산에 투입이 되고 봤더니 이만큼이 감가상각 된 거예요. 감가상각분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이 마모되었는가? 마모된 정도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신규 투자겠죠. T기 투자예요. 새롭게 이루어지는 투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다음 기 자본 스탁이 되는데요. T 플러스 1기를 제가 그냥 프라임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뭐 프라임이 없는 건 이번 기고 T기고 프라임이 붙어 있는 것은 T 플러스 1기 다음 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구로 나누어서 1인당 변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앞에 뭐 프라임 붙어 있는 걸로 안 하고요. 프라임 띄고 T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양변을 L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하려면 이쪽은 LT 플러스 1으로 나눠주고요. 이쪽은 LT로 나눠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LT와 LT 플러스 1이 다르면 같은 값으로 나누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렇죠? LT와 양변을 똑같이 LT로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잠깐 놔둬보죠.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KT LT로 나누어주고 IT도 LT로 나누어주고 델타 KT도 LT로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스몰 KT라고 쓰기로 했고 얘는 스몰 IT로 쓰기로 했고 얘는 스몰 KT로 쓰기로 했으니까요. 결과는 스몰 KT, IT, 델타 KT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데 제가 뭐라고 가정했냐면 인구는 일정하다, 노동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LT는 LT 플러스 1과 같다 이 뜻을 이제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LT나 LT 플러스 1이랑 똑같은 값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야 얘를 우리가 얘를 small k t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참고로 그냥 이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t 플러스 1 나누기 LT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약간의 변형인데요. 꼼수라고 할 수 있겠죠.
LT 플러스 1으로 나누어주고 LT 플러스 1을 곱해줘요. 그 다음에 KT 플러스 1, LT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곱해주고 나눠주고 해요. 그럼 이제 약분하면 없어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KT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T 플러스 1 나누기 LT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의 변화가 있다면 그렇다면 얘는 더 이상 1의 값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LT, T기의 인구나 T 플러스 1기의 인구나 노동이나 같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는 우리가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됐습니다. 우리가 얻은 식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것이죠. 네, 뭐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